안녕하세요. 닥터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의 키 크며 살 빼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아이가 키가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아이가 뚱뚱하다고 느끼시나요? 네, 그러면 걱정이 되시겠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이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또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이가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이래도 문제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객관적인 기준은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적정 체중. 두 번째, 키의 100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키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체중에 해당된다면은 키 100분위로서는 중간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과연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키가 얼마나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이거는 이제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성인 예측 키라고 합니다. 성인들하고는 다르게 아이들은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적정 체중이 계속 변합니다. 근데 뭐에 따라서 변하냐면은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키에 따라서만 변합니다. 그리고 물론 남녀별의 차이가 있겠죠. 키의 100분위는 우리가 이제 보통 또래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뭐 얘가 속한 반에 있는 애들과 비교를 한다든지 뭐 이래도 되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이렇게 좁은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면은 전국의 이제 아이들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같은 나이의 남녀별로. 대개 이제 같은 나이의 남녀별로 한 15만 명 내지 20만 명이 있습니다. 그 15만 명 내지 20만 명을 갖다가 키 순위대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애가 100위. 제일 작은 애가 1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1위가 제일 좋은 것 같지만은 이 100분에 있어서는 100위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52. 그러니까 52가 체중 같으면 적정 체중 이렇게 같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2가 작으면은 이제 키가 작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요. 그보다 크면은 큰 편이다, 보통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디서 이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하기 위해서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그 메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제 홈페이지 보고 계시죠? 자, 홈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보면은 나의 키 체중이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한번 눌러 보셨나 모르겠어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누르시면은 성인용과 청소년용이 나옵니다. 물론 성인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청소년, 내 아이에 대한 이제 키 체중이 어떻게 되는가 그 세 가지 기준을 갖다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이 키 크며 살 빼기 훈련을 받은 한 학생을 예로 들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남학생. 그리고 생년월일이 2001년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네. 그리고 키가 방문 당시 151cm, 그리고 몸무게가 52kg입니다. 성인들은 쉬운데 아이들은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금방 가늠하기가 쉽지 않죠. 아빠 키, 엄마 키를 묻는데 아빠 키는 175, 엄마 키는 160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계산해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적정 체중, 그 다음에 키의 100분위, 그 다음에 성인 예측 키. 그래서 우리 이 남학생의 적정 체중은 47kg입니다. 근데 현재 체중이 52kg니까 비만임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키의 100분위는 25입니다. 그러니까 50이 평균이라고 하면은 많이 키는 작죠. 네. 그 다음에 성인 예측 키가 169cm밖에 안 됩니다. 좀 뭐 본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좀 더 크기를 원하죠. 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내 아이가 키가 어떤지 또는 체중이 어떤지를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체중 가지고 분류를 하면은 세 가지 분류가 됩니다. 비만이냐, 적정 체중이냐, 저체중이냐. 이거는 쉽게 분류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적정 체중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비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키하고 성인 예측 키하고가 다 만족스러운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감량만 하면 되겠죠. 감량만. 그 다음에 비만인데 현재 키나 또는 성인 예측 키 중에 하나가 아니면 둘 다가 불만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키 크며 살 빼기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적정 체중인 경우는 체중이 그대로이니까 체중은 바꿀 필요는 없겠죠. 이때는 성장의 최적화를 통해서 키 크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경우는 체중이 정상에 미치지 못할 때, 즉 저체중일 때, 그러면서 키도 작을 때, 이때 해야 될 훈련은 살찌워 키 키우기입니다. 재밌죠? 아까는 키 크며 살 빼기였는데 이번에는 살찌워 키 크기가 됩니다. 이 각각의 훈련에는 그 목표가 주어지는데, 그게 이제 3개월로 이렇게 이 훈련 기간을 잡으면은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그 3개월 동안에 두 가지 목표를 정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얼마나 키를 키울 것이냐, 또 하나는 얼마나 감량 또는 증량을 할 것이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량만 하는 경우에는 3개월에 5kg 감량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키 크며 살 빼기를 할 때는 키는 1.5cm를 키우고 감량은 3kg 정도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적절한 목표가 됩니다. 사실 키를 키운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감량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5cm를 키우고 3kg 감량한다는 것은 사실은 5kg 정도의 감량에 해당이 됩니다. 적정 체중인 경우에는 체중은 그대로 두고 키만 키우면 되겠죠. 역시 3개월에 1.5cm를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저체중인 경우에는 살찌워 키 키우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1.5cm를 키우는데 살을 거꾸로 3kg를 찌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체중하고 키하고는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데 체중은요 사람의 일생에서 언제든지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 키우기는 일생에 단지 딱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체중이 아니고 키우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이제 자녀 양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해주는 것만을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키 크며 살 빼기는요, 이 자녀도 참여하고 내 아이도 참여하고 부모도 동시에 참여하는, 즉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키를 키우는 데는요, 뭐가 키를 키우는데 중요한 요소일까?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죠. 과거에는요, 먹는 거하고 운동이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다 바뀌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 키 키우기에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1번이 스트레스입니다. 두 번째, 비만인 경우에는 살 빼기하고 숙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중요한 게 운동하고 먹기가 됩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언뜻 생각하기에 이 아이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당연히 학업, 네, 공부가 많죠. 둘째, 친구 관계. 세 번째, 혹시 잘 인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아이들한테는 외모, 또 건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개별적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별 스트레스가 아닌 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크게 스트레스인 경우도 그 각 개인에 따라서는 스트레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내 아이가 스트레스면 스트레스라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많은 부모님들이 간과하는 아이들이 겪는 진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엄마가 스트레스일 때 아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아이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자신이 또는 부모가 아이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경우죠. 지금 절 찾아온 제 이 남학생 경우도 거의 그랬습니다. 사실 엄마와 남학생 간에 이 아들 간에 상당한 의견 차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항상 이 의견 충돌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역시 키하고 몸무게죠. 이 학생 자체는, 이 아들 자체는 자기 키가 그렇게 작다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또 몸무게도 뚱뚱하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웬일인지. 근데 부모님들은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부모는 자꾸 먹는 거 가지고 뭐 가려 먹어라, 뭐 어떻게 먹어라, 채소 먹어라, 인스턴트 음식 먹지 말라, 라면 먹지 말라, 이런 자꾸 이제 지시를 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또 이견이 있으니까 스트레스죠. 얘가 운동을 뭐 그렇게 안 하는 애는 아닌데 게임을 좀 하기도 해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 게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이제 또 스트레스죠. 게임 하지 말라, 조금 하고 싶다. 이런 게 다 이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 며칠 사이에 부모하고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견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남학생이, 내가 이게 몸무게하고 이 키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인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모가 조금 지나친 면도 있어서 이 문제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닥터 유가 아이를 지도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고요. 게임도 들어보니까 얘가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걱정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허용해줘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돼서 더 이상 이 문제가 스트레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특히 엄마가 스트레스인데요. 엄마가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집안 정돈입니다. 엄마는 굉장히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이 집안의 식구가 누구냐면은 엄마만 여자고 아들만 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셋에 엄마가 하나인데 이 남자 셋이 다 어지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듣기는 하는데 그냥 그 다음에 한 번 듣지 그 다음에 또 소용이 없어지니까 그때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엄마가 그래서 이제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막 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가 됐냐면은 엄마가 쓰는 장소는 절대 어지러 놓지 않기. 엄마가 중요하게 하는 장소죠. 안방, 뭐 부엌, 그런 장소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아이들 방은 엄마가 청소하지 않기. 뭐 그게 아무리 지저분하든 말든 각자 알아서 하기. 네. 그리고 공동 장소는 어느 정도 각자 입장을 마치기. 그래서 엄마는 약간의 지저분함을 참아주고 아이들은 그래도 엄마가 같이 쓰는 그 장소에서는 덜 어질러 놓기. 이렇게 합의를 함으로써 부모 자식 간에, 자녀 간의 스트레스를 갖다가 해소했습니다. 이게 이제 키 키우며 살 빼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훈련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두 번째 훈련이 숙면 훈련입니다. 네, 잠 잘 자기 훈련인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보통 그 자녀들한테 가르침은 잠 잘 자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난다. 또 어떤 분은요, 밤 10시에는 자야 10시부터 12시까지 푹 자야 그때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자는 걸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아무리 이렇게 강조를 해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 반대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요,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전쟁이 일어나죠. 엄마가 매일 깨우느라고 정말 힘들어합니다. 매일 깨우셔. 그래도 아이는 깨지도 않아요. 한 학교 가서 한 첫 시간쯤 돼야 그때나 정신이 차려질까요? 밤에 보면은 자라 해도 안 자요.
그게 왜 안 자느냐? 공부하는 거가 안 자느냐? 뭐 공부하는 애도 있기는 있어요. 정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애가 있기도 있지만 잘 살펴보세요.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별거 다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잘 물어보세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네, 잠이 안 오니까 늦게 자고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니까 일어나려고 힘든 거죠. 이게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왜 일찍 자 일찍 일어난다 아무리 강조해도 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자기 힘들고 깨기 힘들까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가르침이 잘못된 겁니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제때 일어나야 일찍 자게 됩니다. 이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숙면을 하려면은 기상을 항상 같은 시간에 하게 하는 습관을 아이한테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한 게 이 학생한테 바로 기상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합의를 해서 7시 20분에 일어나기로 합의를 했죠. 그전에는 엄마가 매일 깨워줬는데 이게 엄마 깨워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기상훈련을 어떻게 하냐면은 본인이 7시 20분만 되면은 발딱 일어나는 겁니다. 뭐 5분 더 자지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알람이라든지 엄마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죠. 발딱 일어나서 바로 베란다로 갑니다. 베란다로 가면은 가서 이제 태양을 보는 겁니다. 햇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햇빛이 뇌 속에 수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계가 돌아가니까 내가 졸린 걸 알고 깨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수면 시계에 일어날 시간을 정해줍니다. 제가 햇빛을 볼 때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이걸 며칠만 하면은 딱 맞춰져서 그 시간에 깨우지 않고도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게 제대로 맞춰지려면은 본인이 일어나려고 해야지 본인은 일어날 생각이 없는데 강제로 일어난다. 부모가 깨준다 그러면 절대 이게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거를 한 2주 정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발딱발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침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여유 있어졌죠. 일어나는 것도 하나도 안 힘들고요. 아침이 여유 있어졌고 아침밥도 여유 있게 먹고 등교도 아주 편안하게 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사실은 기상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없어진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 크기의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그러면 밤에 자는 건 어떻게 됐을까요? 밤에 자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만 정확하게 지켜지면은요, 밤에 알아서 잡니다. 본인이 하품하고 뭐 졸려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알아서 자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숙면을 중요한 거는요, 주중 주말이 없다는 겁니다. 또는 방학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중 주말 방학할 것 없이 항상 같은 시간에 기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주중 주말 또는 방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이고 생각이 하는 거죠. 사실 몸에는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한테 주중 주말 방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항상 똑같아야 내 몸이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상훈련 숙면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가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 감량과 운동, 먹기는 다 같은 요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시작을 했죠. 첫 번째 훈련은 일정 식사라는 겁니다. 가려서 먹을 필요는 얘는 그렇게 편식하는 애도 아니었고 이미 사실 몸에는 또 많은 식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먹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불량식품을 먹거나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이러면 비만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게 하고 일정하게 식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훈련이죠. 그래서 일정한 식사라는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종류는 가리지 말고요. 네, 이걸 갖다가 또 그 다음에 훈련하기 시작했죠. 네, 이게 이제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편안해지더라고요. 식사도 일정하게 하고 이제 부모가 그전에는 이건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그랬는데 아주 이제 그런 게 없이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스트레스가 다 없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10% 덜 먹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평소 먹는 양, 하루에 총 먹는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이라는 것은 부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칼로리를 많이 따지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질량을 따지시더라고요. 근데 그 칼로리하고 질량은 g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계산되는 거지 내 몸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알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식의 맛, 두 번째가 음식의 부피입니다. 입에 넣어보면은 이게 한 입이 들어가 있다 또는 반 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 양이 느껴지죠. 부피가 느껴집니다. 꿀꺽 삼킬 때도 이 양이 부피가 느껴지지 뭐 g이 느껴지거나 칼로리가 느껴지지 않죠. 배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부피가 느껴지는 거지 즉 양이 느껴지는 거지 칼로리나 g이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양을 하루에 뭘 먹던 10%만 줄여 먹기를 하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배고프다 그랬는데 조금 해보니까 이게 배가 안 고픕니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10%를 줄이고 다음날 배가 고프죠. 근데 똑같이 나가면은 그 다음에 또 배가 안 고픕니다. 요것을 일주 또는 열흘마다 한 번씩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10% 줄이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10% 줄이고 뭐 이렇게 줄이다 보면은 나중에 깡그리 안 먹게 된다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 몸은 이렇게 산술적으로 되지 않고요. 그냥 내가 일주일 있다가 10% 어제 먹은 거에 10%를 줄이겠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요거를 2주간 하다가요. 그 다음에 다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운동 10% 더하기를 했습니다. 얘는 축구도 좋아하고요. 또 자전거 타기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처음에는 매일 하게 만들었죠.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뛰어놀기, 축구, 얘가 하던 것들은 자전거 타기 뭘 해도 상관없고요. 보통 이제 과거에는 뭐 이렇게 다리를 스트레칭 해준다든지 점프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운동을 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매일 해야 되고 사실은 강도하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 늘려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너무 늘리면은 며칠 하다 말고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니까 10% 늘리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주일마다 10% 늘리기. 10% 늘리기라는 것은 같은 시간에 좀 더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강도는 똑같이 하되 조금 더 길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먹기는 10% 줄이고 운동은 10% 늘리기를 갖다가 매주 후반기로 가서 매주 반복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결과가 궁금하시죠? 네. 키가요 1.8cm 컸습니다. 3개월 만에. 네, 우리가 1.5cm 키우기를 목표로 했었죠. 체중은 얼마나 빠졌을까요? 3.2kg 뺐습니다. 그러니까 3kg가 목표였었죠. 네, 1.8cm 키우고 3.2kg 줄이고. 이게 어려울까요? 이 아이는요 굉장히 쉽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받고 할 일이 아니고요. 키 크며 살 빼기는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3개월 동안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참여해서 하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저절로 됩니다. 아이가 이제는 그게 익숙해져서요. 뭐 그렇게 간섭 안 해도 이제 그 다음서부터 저절로 크고 살도 저절로 빼는 거죠. 네. 자, 이게 바로 키 크며 살 빼기입니다. 이게 다 부모가 같이 참여를 하니까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지금 이 아이의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이도 스트레스, 부모도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의 그 자녀 양육의 문화라 그럴까요? 예, 거기에서 유래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너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 엄마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나는 괜찮고, 나는 희생해도 좋고, 나는 뭐 힘들어도 좋으니 너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아무리 좋은 교육기를 줘도 사실 아이가 가장 많이 배우는 거는요, 엄마의 행복과 건강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가르쳐 주지 않죠. 엄마는 속으로 숨기려고 그래요. 난 절대 내가 힘들다고 내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은 엄마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같이 사는 식구들은 다 압니다. 엄마가 아무 말 안 해도 엄마가 편한지 불편한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다 알죠. 그래서 엄마가 불행하면 애도 불행해집니다. 엄마가 건강하지 않으면 애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 아이를 건강하게 하려면은 엄마 또는 부모가 자신부터 건강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가 첫 번째 염두에 두실 거고요. 두 번째가 이 자녀 양육의 기준은 자녀여야 되거든요. 근데 왕왕 자녀가 아니고 부모가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기준인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옆집에 엄마가 무엇을 해줬다. 그러면은 나도 해줘야 된다. 이거는 부모의 입장이죠. 애가 필요한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이것도 안 해줘, 저것도 안 해줘, 이것도 안 해줘 하면은 이걸 비교해가지고 부모들이 주는 거가 기준이 되거든요. 이러면 아이들은 물론 이제 부모들이 생각해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수는 있겠습니다. 아이들한테 필요 없는 게 그런 것들이 많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다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이들의 성장과 비만 이런 데 다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가 건강하다. 두 번째, 내가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아이가 필요한 것을, 내 아이가 필요한 것을 내 아이가 선택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입니다. 감사합니다.